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토트넘이 드디어 많은 이적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10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했죠. 바로 사비 시몬스인데요. 일단 시몬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토트넘이 얼마나 10번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어 했냐부터 살펴보면, 일단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모건 깁스 화이트를 영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을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입 협상이 무산된 지 7주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대부분의 시즌을 못 뛰게 되었는데, 이 부상이 당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제 영입 또한 거의 영입이 확정이 되었다, 이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결국 아스널로 하이제킹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스널로 이적한 지 10일 만에 토트넘이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신들이 필요한 포지션을 영입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쿼드 내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클루셰프스키 또한 원래 같았으면 이제 곧 복귀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분명히 전해져야 되는데,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클루셰프스키의 복귀가 언제일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몬스의 영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프랭크 체제에서 되게 긍정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UEFA 슈퍼컵에서 작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갔을 뿐더러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사르가 활동량을 통해서 지금 창의성을 잘 메꿔주고 있긴 하지만, 더 약팀 그리고 더 로우 블록을 만났을 때 분명히 창의성의 부재에 대해서도 많은 언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재에 대해서 잘 보충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의 공격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찾아보면은 지금 공격 비중 자체가 오른쪽에 극단적으로 몰려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히샬리송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초반에만 잘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래도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가 공격 작업에 있어서 더 활발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중앙의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지금 아직 주전 경쟁을 끝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존슨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오도베르 그리고 마티스텔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큼 지금 존슨이 그렇게 전체 경기력만 봤을 때는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 영입된 쿠두스는 1대1 상황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공격 지표가 높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바꾸기 위해서 토트넘은 시몬스를 영입한 것이겠죠. 그리고 시몬스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출신이기도 하고 볼 컨트롤에 매우 능숙해요. 그리고 PSV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준 1군 무대 경력에서 파이널 서드, 즉 페널티 지역 왼쪽 오른쪽 근처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계속해서 증명해왔죠.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도 빠르게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으며 주로 중앙을 차지하면서도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왼쪽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를 뒤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팀의 모든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시몬스는 라이프치히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슈팅으로 이어지는 공격 시퀀스에 관여를 했는데, 총 126회의 시퀀스 관여 중에 슈팅 시도 43회, 기회 창출 40회, 빌드업 참여 43회로 거의 완벽하게 분배되어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팀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시몬스의 공격 특징을 좀 살펴보면 패스형 공격수라기보다는 드리블을 주로 활용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워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패스를 연결할 수 없는 미드필더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왜 드리블을 주로 활용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냐, 이걸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시몬스보다 더 많은 롱 프로그레시브 볼 운반,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 골대 방향으로 최소 10m 이상 전진하며 볼을 운반한 경우를 보여주는 지표에서는 시몬스보다 더 나은 지표를 기록한 선수가 단 6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중 4명은 수비수였는데, 수비수는 아무래도 공을 가졌을 때 더 넓은 공간에서 여유 있는 상황에서 볼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수보다는 이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중에서는 시몬스보다 이 지표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한 선수는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425 시즌 10골 7도움을 기록했는데, 지난 시즌에 라이프치히가 팀 역사상 최악의 분데스리가 시즌을 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정말 고군분투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성과가 더욱 인상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에 더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 시몬스는 주로 역습 위주로 공격하는 팀에서 뛰었어요. 라이프치히는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역습 상황에서의 슈팅 44회와 속공
최종 상황에서의 슈팅 비율 10.7회로 2위를 기록했는데, 지금 프랭크 감독이 수비를 하다가 트랜지션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게 바로 시몬스였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 맨시티 승리에서 봤듯이 토트넘의 플레이는 경기를 지배하는 플레이보다는 후방부터 롱볼로 공격을 전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창의성을 가진 공격형 미드필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모든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프랭크 감독이 기용할 수 있는 전술이 워낙 다양할 뿐더러 상대가 비교적 약팀일 때는 분명히 경기를 지배하는 전술도 구사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정적인 패스를 창출해낸 수치를 좀 살펴보면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시몬스가 37회 기록했는데, 이 선수보다 상대 수비 라인을 뚫는 패스를 더 많이 시도한 선수는 단 6명밖에 없었는데, 그중 5명은 최종 리그 순위가 1위, 2위를 기록한 가장 많은 점유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뮌헨과 레버쿠젠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상대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드는 라인 브레이킹 패스 34회는 뮌헨의 올리세 54회와 키미 36회, 단 2명밖에 그를 앞선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에게 찬스를 창출한 라인 브레이킹 패스 역시 시몬스보다 리그에서 더 많이 기록한 선수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들은 시몬스 뭐 압박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활동량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효과적인 압박 플레이를 많이 구사하는 선수거든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탈취한 횟수가 시몬스보다 많았던 선수는 단 8명밖에 없었어요. 21회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전방 압박,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면서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하는 프랭크 감독 안에서 정말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몬스는 클럽에 대한 충성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03년생인 시몬스는 고작 22살인데 벌써 영국이 커리어에서 이미 5번째로 발을 디딘 나라예요. 팀에 대해서 좀 더 충성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적응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새로운 7번 유니폼을 받게 된 시몬스인데, 분명히 메디슨 쿨루셰프스키, 손흥민이 그동안 모든 대회에서 총 65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았는데 이들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왜냐면 지난 시즌 시몬스는 기대 득점이 5.1이었는데 10골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되게 인상적인 성과죠. 기대 득점을 4.9나 초과한 것입니다. 그만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센스 있는 플레이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몬스가 영입이 확정된 이후에 프랭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싱글벙글 하면서,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시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이며 아직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긴 하지만 이미 여러 나라와 클럽을 거치면서 꽤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공간을 찾는 움직임, 폭발적인 가속력, 마무리 능력, 그리고 찬스를 만드는 능력까지 이 모든 부분을 정말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도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며, 좀 감독이 먼저 설레발이라고 해야 되나? 감독이 먼저 큰 기대감을 줬어요. 근데 이어서 기대치를 너무 과하게 잡지는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몬스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미 잘하는 선수지만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팬들에게는 너무 과한 기대치를 갖지 말라고는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진 선수라는 거겠죠. 그래서 사르가 10번 미드필더 역할을 나름 잘 해내긴 했지만 분명히 강팀을 상대할 때는 사르를 기용하는 것도 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역습 전술, 내려앉는 수비 전술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량을 많이 가졌으면서 창의성까지 함께 지닌 이 시몬스가 과연 손흥민 선수의 7번 유니폼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